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돈의 값이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낮아지며 만 원을 지불하면 되었던 것이 12,000원, 14,000원이 되면서 1억 원이었던 현금 자산은 20에서 40%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장의 하락을 경험해보지 못한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초반의 투자자분들에겐 공포로 다가올 것이며 IMF, 서브프라임 모기지, 9.11 테러 등 국제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폭락과 폭등, 하락과 상승을 겪어보신 분들 중 부자분들은 세상의 이치인 하락 후 상승, 상승 후 하락을 되새기며 투자 타이밍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주로 땅을 삽니다. 화성의 송산그린시티 인근 원형지 투자는 저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투자처가 됐지만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고, 안성과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게 될 처인구 원삼, 백안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지금이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라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과 연결해서 안성의 북부권, 그 북부권 중에서도 남풍리라든지 그 위쪽에 북부권이 있고, 그리고 이 시내권, 당황지구 위쪽 38번 도로 바로 위쪽에 북부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도로들은 어떻게 확장이 되고, 그리고 향후에 생길 산업단지들과 이 도심과의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 도로들이 생기고 있는지 한번 영상과 지도를 통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론의 위치는 이 소연리 쪽에서 드론이 떠서 드론 입장에서 봤을 때요, 좌측편으로는 이제 안정중학교 쪽, 그리고 우측편으로는 안성의 삼정 그린코아 아파트까지 보이는데, 이 드론이 안성맞춤 대로 쪽으로 갔다가 또 회전을 해서 이 소연리에 지금 신설 도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도로 라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안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 큰 틀을 한번 살짝 말씀드리면, 안성의 서울 세종 고속도로로 인한 파급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물류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위에 바로 SK 하이닉스가 들어온다는 영향이 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전력과 물, 오폐수 문제 때문에 또 안성에서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을 해서 이쪽에 스마트코어 폴리스 옆쪽에 이제 방축 일반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라인 같으면 구례리에 이제 스마트코어 폴리스, 그리고 이 우측편 같으면 이제 두 군데는 더블 역세권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 곳인데, 두 곳 중 어느 곳이 돼도 안성시에는 굉장히 큰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동신리의 동신일반 산업단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밑에 쪽에는 남한성 IC 인근의 2산단, 3산단, 그리고 중소기업 산단이라고 일컬어졌던 5산단,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KCC가 있는 지금 4산단과 연계해서 5산단, 이쪽 라인이 2산단과 3산단, 4산단, 5산단을 나중에 합치게 되면 100만 평 이상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쪽도 주목을 해봐야 될 곳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이 위쪽 안성의 중심부에서 봤을 때는 북쪽과 동쪽과 남쪽에 아주 적절한 일자리를 배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성시에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가율리의 가율 2산단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율 2산단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고 그냥 얘기 정도 나왔다. 그래서 뭔가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가시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제외를 시키고요. 오늘의 이제 핵심 라인은 보면 이 서울대전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이쪽에 안성맞춤 IC가 생기죠. 안성맞춤 IC에서 38번 도로를 타고 비봉터널을 지나서 쭉 가면 이제 대덕터널까지 지나서 안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림동산,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이제 공도가 자리 잡고 있는데, 기존의 안성의 모든 개발 계획이라든지 안성의 발전을 주도했던 것은 안성의 서측 공도 쪽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안성의 중심부 약간 우측으로 지나가면서 향후에는 기존의 구도심과 새로 생기는 아양지구, 당황지구, 신도심에 시너지를 줄 것이 확실하고, 이 안성의 도심이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것들은 위쪽, 그다음 동쪽, 아래쪽에 있는 일자리들이 될 텐데, 이 일자리들과 연계해서 이제 도로망들이 계속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라인들을 보면 일단 굵직굵직한 이 57번 도로라든지, 그리고 지금 23번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들을 통해서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요. 아주 6차선에 가까운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23번 국도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제 안성의 북쪽, 안성의 위쪽 라인은 사실 도로망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근데 안성시에서 벌써 이미 이런 산업단지의 계획들을 시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성의 북부권 도로,
특히 북부권 도로에서도 이 세로 도로들의 확충을 이미 10여 년 전부터 계획을 해놓고 3.25 도로 같으면은 벌써 4차선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물론 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남풍리가 도대체 뭐가 되느냐. 남풍리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게 삼성인데 삼성이 없더라도 이 남풍리 같은 경우는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랜드마크인 고3 스마트 IC가 또 생기면서 IC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이 맞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봐도 아무리 북부권에 연계되는 것들, 그 당시에 이 3.25 도로를 4차선으로 이런 포장 계획을 했을 때는 구체적인 안성시에서는 어떤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조금 연장됐을 뿐이지 이곳은 분명히 삼성이면 더 좋겠지만 삼성이 아닌 또 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생길 여력이 있고, 이 4차선 도로를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에 이런 4차선을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는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안성 지역에서 먼저 4차선을 공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발표되기 훨씬 전부터 이 325 도로 라인의 4차선 계획은 있었기 때문에 꼭 하이닉스가 들어와서 안성 구간을 먼저 확장해줬다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안성시에서의 계획이 있어서 4차선 공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성만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보류가 되지 않았나,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핵심은 이 두 개의 라인입니다. 안성 당황지구에서 향후에 안성 테크노밸리랑 방축일반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이 도로 보동리 라인인데요. 보동리 라인으로 해서 이쪽 일자리들이 생긴다면 물류의 핵심 도로가 되는 이 70번 국도 라인인데, 이 70번 도로로 또 서울 쪽 그리고 천안 쪽으로 물동량 이동이 편리해지고, 이곳에 근무하는 근로 인력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황지구나 안양지구로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이 밑에 쪽 라인 같으면은 한번 가볼까요? 2차선 도로가 잘 되어져 있긴 한데, 저는 왜 이 라인을 보냐면 이 라인의 중심 끝선은 이렇게 내려와 보면 도심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다시 안성의 제 1공단 쪽으로 향합니다. 이제 물동량은 편리해질 것 같아요. 이쪽도 어쨌든 방축일반 산업단지도 SK 하이닉스의 배후 산업단지고, 이쪽에 보면 지금 일산단 쪽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코미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 물동량들의 도로가 될 것 같고요. 이쪽은 물동량과 도심으로 향하는 차량들, 아양지구와 당황지구로 가는 차량들이 겹쳐질 것으로 보이고, 이 밑에 라인은 이제 물동량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 보시면 이렇게 신설 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2020년 9월 사진인데 벌써 이렇게 도로를 연결하는 것들이 보이고요. 지금 제가 촬영한 영상을 그럼 한번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것 같으면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졌던 이편한 그랑국제 그리고 안성의 금호워홀림입니다. 이 두 곳은 이제 공사가 아주 순조롭게 보시다시피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금호워홀림 같은 경우 2024년 1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 이편한 그랑국제 같은 경우도 2024년 10월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공사가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밑에 쪽 라인이 지금 기존의 구도심으로 이어졌던 안성맞춤 대로 라인이고, 이쪽이 이제 메인 도로였던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38번 국도 라인이고요. 이 라인이 차량 소통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세로 라인 중에 가장 많고요. 그리고 2차선이었다가 4차선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3분의 2 구간은 완료가 됐고, 3분의 1 구간 70번 도로에서 안성맞춤 대로를 통해서 이제 도심으로 들어가는 이 도로 라인의 일부가 이제 포장이 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하게 포장 공사가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배후에 거의 이 두 개의 아파트 단지만 해도 26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 주변은 또 굉장히 또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도로 공사가 이 안성맞춤 대로 라인인데 굉장히 잘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또 가만히 보다 보면 어떤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런 2차선이었던 도로가 4차선이 되고, 그리고 기존의 이런 도로변들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상업적인 행위를 하든지 근생이라든지 상가, 주유소, 공장 등등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라인이 깊이 가지는 않아요. 어떤 도로들을 통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개발을 하는 것들도 있는데, 대략 이 도로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박스권이 형성이 됩니다. 큰 틀을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보면 어떤 곳들은 이렇게 도로랑 가깝고, 그리고 도로랑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되지 않은 곳들도 있고, 도로랑 가까운데 일부만 개발된 곳들이 있고, 좀 깊숙이까지 이렇게 개발된 곳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의 특징을 보면 결국 도로입니다. 도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개발이 될 수 있냐 없냐인데, 이 중심 도로 라인으로 해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포장이 잘 되어져 있죠. 이곳은 아마 취락지구,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가 잘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통해서 여기는 지금 농어촌 공사인가요? 농어촌 공사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빌라들이 이 도로를 통해서 또 허가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로 라인들 중에서도 대로에 붙어 있는 것을 사면 가장 좋고, 그리고 대로에 붙어 있더라도 살짝 들어가더라도 이런 도로가 잘 확보되어 있는 땅들 같으면 나중에 개발하기 용이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되기 전인 투자로서 좀 신선한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원형지 위주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도로들을 대로변에서 조금 들어가 있다, 50m, 100m 들어가 있다, 그러면 도로 관계를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 도로들은 신설을 하거나 좀 확충을 해주거나 도로 포장 공사를 시에서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쪽이 이제 동남 아파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안성의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을,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들을 보는 열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동남 아파트, 그리고 안성의 동강 아파트 등등 있고요. 근데 굉장히 이쪽도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예전에 져서 그렇지 이쪽이 보시면 지금 안성맞춤대로 라인이 용인이나 서울 쪽에서 내려와서 지금은 다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안성에서 메인 차량 소통이 가장 많은 세로도로는 이 안성맞춤대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성맞춤대로를 통해서 딱 들어오면 당황지구가 바로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차량 소통은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4차선이 이미 공사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측면으로 봤을 때 이미 도로 포장이 완료가 되고 재료가 노출이 되고 도로 포장까지 된 곳들을 살려면 가격대가 만만치 않아요. 325 도로 라인도 그렇고 안성맞춤 대로 라인도 그렇고, 이제 제가 주목해 보는 곳은 이런 신설 도로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신설이 되는 도로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안성맞춤 대로 라인으로 해서 이곳은 기존의 2차선 도로였는데 이미 도로 확장 계획을 10여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도로 양쪽으로 해서 시유지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선화는 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이 곡선 구간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주목하는 원형지 투자자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신설되는 도로들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바로 이쪽 라인입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저도 작년부터 이곳 라인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려고 했던 곳들도 있었고 그리고 추진 중인 것도 있었는데, 이쪽 라인들 같으면 이미 재료도가 노출됐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신설되는 소연이 라인들 도로 같으면 100만원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당황지구가 가까울수록 좀 가격대가 올라갔고, 그리고 좀 먼 쪽 지역들도 지주분들이 판다고 했다 안 판다고 했다 이런 것들이 하도 많아서 저도 작년에 3개 정도를 계약하려고 했는데 다 계약을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 같은 경우도 좋은 입지 같으면은 지주분들이 돈이 급하지 않으면 팔지 않기 때문에 좋은 물건들을 찾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뒤쪽이 안성맞춤 IC고 38번 도로를 이용해서 이쪽이 공도 방향입니다. 비봉 터널을 또 지나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또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안성맞춤 IC에서 오면서 이 38번 도로를 지나오는데 그 중에서 교량이 없는 유일한 사거리는 이 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거리를 2년 전부터 굉장히 주목했었는데, 안양지구에서 38번 도로로 이어지는 이 4차선 공사도 계획만 되어져 있었지 공사는 가시화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안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목하지 않으셨었을 그런 곳이어서 저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38번 도로 라인에 이제 이쪽은 땅을 구하는 게 정말 쉽진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도로를 딱 보면서 느껴지시는 거는 이제 그동안 제가 말 많이 했던 가감 차선입니다. 여기는 38번 도 같으면은 굉장히 고속화 국도이기 때문에 가감 차선이 있어요. 이런 도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을로 이어지는 그냥 6m 도로 정도였는데 이것이 이제 2차선이 되면서 굉장히 각광받는 곳이 되었죠. 그리고 이 뒤쪽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이 근근에 이제 원주민 부동산 사장님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도로를 잘 따서 개발이 지금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 38번 도로 라인도 지도를 보면 안성맞춤 IC에서 38번 도로를 타고 이 당황 고가차도를 지나거나 당황 고가차도로 이제 내려오겠죠. 이제 여기 금호 어울림이라든지 이쪽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어떤 상업적인 행위를 할 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세로 도로들과 맞물리는 이 네 개의 포인트 중에 고가 차도가 아닌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이곳도 고가고요. 이곳도 고가예요. 여기도 고가도로고.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 라인들을 좀 좋게 보냐면, 이 라인으로 해서 바로 고가가 이어지지 않고 이 라인으로 해서 이제 도심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상업적인 행위나 이 상가들이 확장이 될 수 있으려면 고가나 지하차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사거리인 곳과 고가나 지하로 들어가는 곳 같으면 차량 통행량도 많고 노출의 빈도수가 높아야 상업적인 행위를 하기는 좋은데, 이런 고가로 지나가 버리는 것들은 그냥 흘러가 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도 이 라인들이 보면 안성맞춤 대로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금호 어울림이나 이편한 그랑루체 쪽으로 들어가는 길 라인들인데, 이 한 개의 정말 차량 소통이 많은 38번 도로 라인이 고가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동안도 가장 차량 소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거리 쪽이 오히려 더 영향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라인들 가보면 이쪽 라인도 보면은 이런 사거리는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고가로 지나가 버리다 보니까 이 모서리 자리들이 어떤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곳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향후에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차량 소통은 더욱더 많아질 텐데, 그렇다면 노출이 가로로도 되고 세로로도 될 수 있는 것은 이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 도로 라인을 굉장히 주목을 했고 이쪽 도로 라인을 굉장히 타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쪽 라인들은 쉽진 않았어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도로가 이제 2차선 도로로 깨끗하게 포장이 되고 완성이 된다면 이쪽에 이제 상업적인 행위들을 하는 곳들이 많아질 것 같고, 제 예상에는 이 라인 어딘가에 또 하나의 스타벅스가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봅니다. 뭐 이런 주유소 부지들도 굉장히 좋고요. 주유소 부지들이 저렴하진 않겠지만 이런 이미 가감 차선 다 빼놓고 주유소 부지라는 게 좀 아깝긴 하지만, 만약에 상업적인 행위, 대형 프랜차이즈나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아직까지는 초중기, 이제 앞으로 굉장히 스타벅스가 많아질 텐데, 그 이유는 또 만들어 놓은 제 스타벅스 관련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 스타벅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다왕지구인데, 다왕지구는 민간 개발을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양지구처럼 LH에서 한 번에 다 밀어서 이곳을 공사해주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 라인이 또 도로가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교차로가 되겠죠. 4차선이 됩니다. 예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때가 무르익지 않아서 기다렸던 것들이 이렇게 도로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안성입니다. 안성의 도심에도 20층 이상의 아파트들이 있고, 이런 다왕지구, 아양지구의 아파트는 계속 찰 것이고요. 그리고 안성 북부권을 중심으로 일자리들이 생기고 도로가 확충이 되고 IC가 개통이 되면서 도심과 일자리와 연계되는 이 도로들의 차량 소통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의 투자 포인트를 잡고 그런 것들을 잘 임장도 다니시고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